안녕하십니까. 칠순지음 떠나는 세계여행 햇새 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걸어보는 길, 세상 인연에 더 매이기 전에 떠나봅니다. 관계 그리고 계획된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꿔봅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중 하나인 체로키족의 행정수도였던 누에코타를 중심으로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인 총견세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은 체로키족 중산층 농장입니다. 단촐함과 고단함이 묻어나옵니다. 이 건물은 체로키족 의의사당입니다. 이곳에서 전국의회와 전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마치 백악관처럼 하얀 페인트 칠을 한 이 건물은 대법원입니다. 재판은 대개 민사재판 위주였다고 합니다. 체로키족 언어로 만든 신문을 발간하던 페닉스 인쇄소입니다. 이곳은 벤의 선술집입니다. 여인숙, 식당, 가게, 모임 등 여러가지 기능을 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농장 모습입니다. 식탁도 너무 단촐합니다. 정말 이랬을까요? 우스터 선교사의 집입니다. 장로교, 포교의 전초기지로 쓰이고 학교, 우체국 기능도 수행하였으며 여행객들의 숙식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화려했던 부디노스의 옛 집터자리입니다. 1835년 바로 이곳에서 뉴에코타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우물은 3개가 있습니다. 우물은 그 당시의 부와 권위와 자선의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선술집 우물 맛은 어땠을까요? 도로와 구역을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붙인 이름이겠지만 마치 달구지에 타이어를 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뉴에코타가 체로키족 수도 서울이었고 대법원, 의유사당, 신문, 인쇄소 등등이 있었으니까 제법 그럴듯한 도시유형을 갖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장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럽인들이 발견했던 당시의 신대륙 원주민들은 다른 대륙의 문명 문화와 단절되고 정체되었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거의 석기시대나 청동기 시대쯤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1830년까지 누에코타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약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법관이나 의회 공무원, 출판사 직원 등을 포함했겠죠. 체로키인들의 법률로 확정해서 이름 지은 수도 뉴에코타였지만 작은 마을 도시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체로키족들은 광범위한 영토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백 명 또는 그 이상이 이 뉴에코타로 모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의회와 전국위원회로 구성된 이 체로키 의회가 매년 10월이 되면 이곳 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게 되었겠지요. 또한 지방법원의 그 소송 상소심이 이곳 대법원에서 심의되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누에코타로 찾아오게 됩니다. 재판은 대개 민사재판 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기간이나 재판 일정이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당연히 시장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여인숙이나 가게, 선술집을 하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가게 형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4개의 상점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형성된 이곳에서 모든 정부와 경제 사회적 교류가 있었고 교육과 선교 등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뉴에코타에는 여론을 주도하면서 전파하는 신문 발간 인쇄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수도를 정한 후 상권 분립 정부 체계를 받아들이고 신문도 발간하면서 독자적인 국가 운영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이 원주민들은 결국 이주민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의 현상과 배경이 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 당시에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석기 시대의 그 시족 부족 사회에 머무르면서 철기 시대의 그 문명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잉여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었죠. 먹고 살만한 곡식이나 가축 등이 남아돌아야 국간이 넘쳐나고 부자가 생기고 그 부위에서 주도적인 문명 문화가 발전할 것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와 르네상스를 가져온 피렌체 메디치 가문처럼 말입니다. 북아메리카는 좋은 기후, 수많은 강줄기들, 비옥한 땅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데나 가도 먹고 살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아주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입니다. 이 비옥한 땅들에 곡식을 심으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농경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축화할 대형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보리, 밀 같은 곡식 종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소는 물론 말이나 돼지 같은 동물도 사실은 이주 개척민들이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만의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은 한계가 있었겠지요. 물론 미국에도 버팔로 같은 큰 동물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나운 버팔로를 가축화할 수 있었을까요? 쌀이나 보리, 밀 같은 그런 좋은 종자가 있었다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비축도 용이하고 또 영양가도 풍부하고 다양해서 사람의 식생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 가축들을 기르는데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옥수수 정도가 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수수는 사실 영양 공급에 결정적인 하자도 있죠. 그리고 철기 시대로 진화하지 못한 것은 철기 시대에 필요한 그 철 같은 금속이 땅속 깊이 있거나 북쪽에 있는 오대의 근처에 있어서 이 금속들을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철기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지리적인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는 위도가 비슷한 지역들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 등의 전파가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명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기온대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농사나 목축에 유리했겠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북극과 남극까지 세로로 길게 연결되어서 우선 기후대가 다릅니다. 더욱이 사막과 산맥, 정글 등이 가로막아서 동식물의 전파와 이동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재앙은 아마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는 것일 겁니다. 유라시아인들은 목축생활을 하면서 가축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 간의 질병들이 상호 교차 전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가 있었죠. 물론 흑사병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아메리카에서는 가축도 별로 없는 청정지역이고 또 띄엄띄엄 단절되어서 살다 보니까 전염병 자체도 거의 없을 뿐더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전파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이주는 원주민들에겐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이주민들 자체가 이미 병균이 득실득실한 병원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그렇겠죠.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즉 내성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거의 몰살 수준으로 말입니다. 선교사들은 선한 뜻으로 성서를 들고서 다가와 복음을 외쳤지만 원주민들에겐 이 또한 때론 재앙이 되곤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데 선교사 가족들은 멀쩡한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저주를 하여서 생긴 일이라고 의심하고서 선교사 가족들을 몽땅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에 진출한 유럽인들에겐 칼과 총과 대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의도치 않게 전염병까지 들여왔죠. 이에 대해서 원주민들은 겨우 흑요석을 깎아 만든 창이나 칼, 몽둥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였죠. 활을 쏘아 사냥하던 수준이었으니까 게임은 간단하게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북부 오데오 근처의 철광석은 질 좋은 석탄과 함께 미국의 산업 발전과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부의 금광은 노다지를 캐러 오는 이주민들로 북적였죠. 체로키족 영토내에서의 금광 발견은 체로키족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광은 체로키족에게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화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문명의 발전 요인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지리 생태학적인 환경에 의해서 판가름된다. 농업을 가능케 하는 경작용 식물종과 가축종이 다양히 분포되었느냐 분포되지 않았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북아메리카에는 소, 돼지, 말도 없었고 쌀, 보리, 밀도 없었습니다. 참 운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체르키족 제4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